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오늘은 왜 목회자들이 생활 목회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는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백석대는 17년 동안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를 취소하고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함께 마련한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가 팬데믹 시대 타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화에 화면 해설 음성과 소리 정보 자막을 넣어서 제작한 베리어 프리 영화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 목회자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 8,000명에 이르고 이중직 연대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오늘은 왜 목회자들이 생활 목회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는지 보도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목회와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는 생활 목회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일하는 목회자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일하는 목회자들은 현재 회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합니다. 목회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생계형 목회자들 등 그룹 회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목회적 사명을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위로인 거예요. 일하는 목회자들이 겪게 되는 현장에서 겪는 교회 안에서 겪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외부의 차가운 시선, 일하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이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나눌 곳이 더 먼저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었죠. 일하는 목회자들 운영자 박종현 목사는 이중직 목회자들이 부딪히는 벽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부의 편견과 교단 헌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목회 기반이 탄탄한 중장년 목회자들 중심인 교단 총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중직 목회에 대한 교단 차원의 깊은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적 소명이 변질되지 않고 일과 목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더 잘 구현해낼 수 있을지 등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들이 일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또 그 직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목회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그리고 목회와 선교가 결합된 형태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저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중직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중직 목회자 연대가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 연대는 이중직 목회는 성서적이고 기독교 전통에 부합하는 교회와 목회의 한 모델이라며 이중직 목회를 시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중직 목회자들에 대한 연대와 교육 지원, 신학 콘텐츠 개발,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을 해나가며 한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이중직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인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만 이중직 목사라고 손가락질하거든요. 이거는 차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차별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들은 또 이중직 목회자들은 교회 밖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세상의 언어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이중직 목회의 선교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에 더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목공을 하면서 사람들 삶을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중직 목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엔 초소형 교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목회자들의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백석대는 17년 동안 사랑나눔 김장 축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를 취소하고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백석사랑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백석대가 지난 17년 동안 해마다 진행해온 사랑나눔 김장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김장축제는 취소됐지만 올해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필수품을 기프트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행사에서 준비한 기프트 박스에는 천안 지역에서 생산한 쌀 1,800kg과 라면, 김, 그리고 치약과 칫솔 등 생활 필수품을 담았습니다. 기프트 박스 포장 작업에는 재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천안 지역 농가들은 코로나로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줘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쌀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신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대는 기프트 박스를 천안시를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겨울에 춥고 어려운 분들이 저희 선물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대 측은 해마다 이어진 김장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웃과 함께라는 대학이라는 학교의 가치는 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 신임연합회장에 선출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가 공교회성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욱 목사는 오늘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와 카이캄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며 한국교회를 섬기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욱 목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교회가 내면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욱 목사는 또 카이캄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깨끗하고 정직한 카이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개방이사의 2분의 1 확대와 학교장 임용권 제한, 교원 임용 강제 위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은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 개정을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김은선 목사는 국회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기독교 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학을 살리는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교단의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교단 총회에서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진 것은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인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교단별로 실행위원회와 부서회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인물로 지정한 교단은 없습니다. 예장합동과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혹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이단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지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총회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몇몇 발언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말한 부분과 성령 세례,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 해설서다. 나에게 기름 부음 임했다라는 발언 등입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제 발언은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말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 발언이 깊은 신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청중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은 이 발언이 신성 모독성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저런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혹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교단별로 또 개인별로 의견차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인물이나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었던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결론을 미룬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면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 사회와 교계의 보수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한국교회 구성원, 특히 목회자의 80% 이상이 보수층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단의 지도자들이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인 지향이 같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보수 사회 혹은 교계의 영향력이 큰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클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투쟁했던 전광훈 목사를 교회 밖의 인물로 규정하지 못했다면 교회 혹은 교단이 이를 해명하거나 대신 사과하는 조치는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마련한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가 팬데믹 시대의 타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개막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화의 화면 해설 음성과 소리 정보 자막을 넣어 제작한 베리어 프리 영화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나누는 두 문화예술 축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연합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제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가 지난 11일 막을 올렸습니다.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신앙과 일상이 만나는 현실에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와 예술을 통해 풀어내는 자리입니다. 이번 해에는 팬데믹 시대 타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열렸습니다. 희망 그리고 위로 어떤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좋은 방법이 바로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위로와 공감,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시대에 타자를, 이웃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파괴된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에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시민들에게 전하는 각계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연대의 홀씨장이 마련됐습니다. 또 홍성담과 김봉준, 최병수와 박은태 등 유명 작가 15명의 미술작품 50여 점과 팬데믹 시대의 기록을 담은 시민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악과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 마당을 모두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0회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는 영화의 화면 해설 음성과 소리 정보 자막을 넣어 제작한 일명 베리어 프리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베리어 프리 영화제는 영화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어르신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개막식과 폐막식, 영화제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과 시네토크 프로그램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영화 상영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롯한 오프라인 상영은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지키며 3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영화제의 10회라는 것은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주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또 준비하는 시기여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나마 다들 즐기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1961년 개봉한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을 선보였습니다. 또 영화제에선 감쪽 같은 그녀와 빛나는 등의 장편 영화와 메밀꽃 필 무렵과 반짝반짝 두근두근 등의 단편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제의 오프라인 상영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상영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힌 뒤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